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45살 여성입니다. 사실 원래 살던 곳은 울산이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따라서 낯선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됐죠. 한 번쯤은 태어난 고향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안 좋은 기억이 있던 곳을 떠나고 싶어서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기억이라는 건 첫 번째 결혼에 보기 좋게 실패하며 생긴 거였어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상대방이 좀 더 컸지만 저 역시 결혼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무시할 순 없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 나이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 나이 전후면 결혼을 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가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조급해진 저 역시 30살을 한 달 앞두고 나이에 쫓기듯 급하게 서두른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의 변심으로 파경에 이르렀던 거였죠. 여기서 변심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의 경우 외도는 아니었어요. 단순히 결혼 자체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죠. 마치 사이즈를 잘못 보고 산 옷에 대한 반품을 신청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했고 대수롭지 않은 이유였기에 저는 그 사람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결혼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 연애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도 확신이 있었잖아. 당신이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었고 당신도 마찬가지였지. 덕분에 우리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고. 근데 결혼한 게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라니.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내 군대 동기들이랑 다 결혼해서 같이 살았게? 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다고 설명하잖아. 왜 넌 너만 편하게 생각하는 건데? 착각 아니야. 우리들 다 성인인데 그걸 헷갈리겠어?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라고 봐. 지금 당신 좀 흥분했어. 응? 그러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해봐. 이번에 이혼하자는 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야. 아니, 용서하지 마. 이혼은 무조건 할 생각이니까. 솔직히 난 이미 진작에 결정 내렸어. 오히려 말하는 게 더 늦어졌지.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서 아니다 싶었거든. 뭐? 반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결혼이 장난이니? 그러는 너는 진중했어? 뭘 얼마나 진지했는데? 너도 그냥 나이 적당히 차니까 그 나이 그 순간에 곁에 있던 날 결혼 상대로 본 거 아니야? 가만히 있던 나한테 결혼 이야기 운운하고 애는 며칠 낳자 이러며 옆구리 찔렀던 것도 사실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그래, 나도 가벼웠어. 그래도 난 내가 저지른 짓에 책임은 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뭐야? 노력이라는 걸 하긴 했니?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다고. 그리고 나도 결혼하기 직전까진 몰랐었어.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게 되고 애 낳아서 키우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도대체 뭐가 아닌데? 솔직하게 말해줘. 너랑 모처럼 밥 먹고 영화 보고 실컷 놀다가도 집에 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 근데 너랑 그 집에 같이 가는 게 싫더라. 내 집에 왜 귀찮게 누군가 있는 건지 때로는 좀 짜증이 나. 친구들이랑 노는데 너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것도 싫고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제약도 싫어. 여기에 대해서 애까지 낳는다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고. 됐냐? 나도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알게 된 거야. 난 다른 그 누구보다 내 생활, 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솔직하다 못해서 정말 무례하네.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 누군 좋아서 참고 버티는 줄 알아? 다들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럼 넌 그렇게 살아. 묵묵하게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서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잘못했어. 미안하고. 됐어? 그래도 이혼하는 건 절대 후회 안 해.
그저 난 솔직하게 그걸 인정했고 받아들인 거고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 우리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당신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문제고. 여보, 우리 제발 그만 좀 해. 난 말이지, 여보 당신 그 소리가 끔찍해. 꼭 날 구속하는 것 같았거든. 소름 끼치고 숨 막히고 끔찍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호칭 자체가 늙은 걸 인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해. 난 나야. 누군가의 남편도 여보도 아니고 싶다고. 미쳤니? 지금 그걸 핑계라고 짓거려? 어쩌라고. 나도 몰랐다니까? 그냥 가볍게 연애하면서 오빠 자기 소리만 듣고 싶어. 서류를 얽히고 호칭으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진짜 고작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는 거야? 결혼이 취향도 아니고 여보 당신 소리 듣기 싫어서? 고작? 나한텐 그게 전부야. 꼭 이혼 사유가 거창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비록 이렇게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됐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치자고. 너나 나나. 좋은 경험했다고 치자는 게 마지막 말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당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불륜으로 인한 파탄이나 성격 차이보다 더 상처받았다고는 할 순 없겠죠. 그런데 저 역시 그 경험은 큰 상처가 되었고 결혼 자체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단단할 줄 알았던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파기하기 쉬운지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지금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리긴 했지만 그 사람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확고했어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혼 사유가 거창해. 시집살이, 성격 차이, 술버릇, 잠버릇, 불륜까지. 모두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곤 하지. 하지만 난 그 시작은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해버렸으니 문제가 점점 커지고 급기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거나 싸움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말이 불륜이지 시작은 무심코 까뒤집어둔 양말 한쪽일 수도 있다는 거야. 까뒤집어둔 양말 한쪽? 응. 그건 일종의 배려가 없다는 거잖아. 그게 서운함을 만들고 상대방이 잔소리를 하면 짜증이 나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거 아니겠어? 불륜이든 성격 차이든 결국에 서로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한 해 두 해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혼율만 높이는 거란 생각이 들고, 난 사람들이 좀 더 진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1년 2년 만나는 것도 진중한 거 아닐까? 아니지. 난 동거를 기본으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그건 어른들이 원하진 않잖아. 또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참고로 우리 부모님은 동거 적극 찬성하셔.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보시지. 실제로 내 동생도 작년 6월부터 동거 중이고. 정말? 그걸 허락하셨다고? 응. 부모님 허락하에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하는 거야. 결혼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아. 서로 왕래하면서 알아가는 단계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말을 꺼낸 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코골이는 심한지 술버릇은 어떤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 너도 결혼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가가고 싶다고 했고. 어때? 그래도 동거는 좀... 난 반대하는 입장이야.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 한 번뿐인 인생이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뭐 어때서? 더구나 한 번 실패했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수단 다 이용해서라도 확실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분명 찬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해주라. 시댁 어른들이 동거를 찬성한다는 말에 그땐 설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린 실제로 동거를 허락받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거보다는 사실혼에 가까웠고 여느 며느리들과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한 것과 똑같았죠. 다행히 남편과도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으며 양말을 까뒤집어두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솔직히 이것저것 기분 나쁜 일은 많았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불쾌한 것은 혼인신고를 허락하는 걸 자신들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초반에 동거를 시원하게 허락한 것과는 달리 그 이후에는 저를 시험하려는 느낌이 더 강하더군요. 우리 집에 진짜 며느리가 되기 위한 자격 검증처럼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허락해 줄 것 같니? 우리한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작은 애처럼 싹싹하기라니, 애교가 넘치기라니.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해줬다만 내가 두고 볼 거야. 알았니? 네, 죄송합니다. 또 그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니? 넌 참 모든 게 쉽구나. 막말로 너 동거 아니고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바로 아웃이야. 우리 준태보다 나이도 많고 학벌, 집안 어디 하나 내세울 부분도 전혀 없는 것까진 그렇다고 치자. 근데 넌 초혼도 아니잖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번 갔다가 온 여자 반길 집안은 적어도 한국엔 없어. 그런 널 받아주고 살펴보려고 동거 허락한 거라는 거 이쯤 되면 알아차렸을 거고. 그럼 가식을 떨어서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참, 쟤 말하는 꼴 좀 봐. 컴퓨터에 입력을 했어도 저것보단 인간미 넘치고 자연스럽겠네. 아우, 속 터져. 내가 미쳐. 춘태 그 녀석은 어쩌자고 저런 화상을 데리고 들어왔어? 기계적인 답변과 성의 없는 말투까지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했으니 시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 이혼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것부터 싫어하셨죠. 당사자인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 당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절 이상하게 몰고 가셨던 겁니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도 했고 어떻게든 설명을 했지만 절 믿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자꾸 제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더 있겠어? 신혼이라는 걸 평균을 내도 3년이야. 그 사이에 질려서 남자가 결혼이고 뭐고 지겹다고 혼자 살고 싶어 도망을 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것도 2년 만에 이혼? 그럼 뭔가 단단히 하자가 있는 물건이란 뜻이야.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못 믿고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너랑 내 사이에 신뢰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니? 난 원래 사람 안 믿는다. 특히나 자긴 믿어달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 진실한 인간들 못 봤어. 설령 이게 진짜 오해라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이면 그만이지. 쪼르르 와서 시애미한테 따지고나 들고 어디야 너 예쁜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도 못 찾겠구나. 내가 너한테 작은 애 반만큼이라도 하라고 몇 번을 말해. 걔는 이런 말 들었어도 허허 웃고 넘기고도 남을 아인데. 어머님은 꼭 저를 미워해야 할 이유만 찾는 분 같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솔직히 제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당했든 이혼을 했든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제 전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남자 단속 못한 여자, 불륜도 못 잡은 멍청하고 우둔한 사람으로 몰아가실 거고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도 제 인성에 대해서 운운하시겠죠. 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이러니까 넌 안 된다는 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혼인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마!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내가 동거를 적극 찬성하는 거다. 너 같은 애들 거르려고. 그러고 보면 우리 작은 애가 사람은 참 잘 보는 것 같네. 남자인 것 같다고 하더니 일리가 있어. 이런 일로 본성을 다 드러내는 걸 보니 알만해. 혹시 동서인가요? 동서가 제가 불륜으로 이혼하고 남자가 있다고 한 거죠? 그래,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생각하고 말하더라. 이러니 너보다 안 예쁠 수가 없지. 소문의 출처가 동서라니 저도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애초에 서로 부딪힌 적도 없었고 동서 역시도 저와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저에 비해서 시어머니가 동서를 좀 더 아끼는 건 사실이었지만 동서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걸 몇 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착한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유독 잘했고 늘 생글생글 웃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는 얼굴도 한몫했죠. 유난히 하얀 피부에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서 너무나 순하고 착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긴가민가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또 없는 소리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라 바로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동서가 어머님한테 내가 불륜 저질러서 이혼했다는 그런 말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남자가 있다는 식으로도 말했고? 정말 그래? 만약 아니라면 사과를 하겠지만 진짜라면 발뺌할 생각하지 마. 나 어머님한테 직접 듣고 물어보는 거니까. 제 말에 동서는 방긋 웃더군요. 발뺌을 제가 왜 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요? 뭐? 동서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헛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 그럼 아니라고 하세요. 애초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연예인 누가 무슨 짓을 했다더라, 소문이 그렇다더라 이런 말하는 게 죄인가요? 이미지 관리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제가 설령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행실을 잘했으면 어머님이 그걸 믿었겠어요? 동서,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야. 몰랐으면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고. 오해를 왜 풀어요? 형님,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진짜 가족 아니거든요? 말이 형님 동서지 서류상으로만 보면 남이나 다름없고 현실적으로 우리 둘은 경쟁자죠. 저는 단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저한테 따지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노력이라도 하시든가. 그게 혼인신고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일 아닐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망발이야? 경쟁? 내가 왜 동서랑 경쟁을 해?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아님 진짜 몰라요? 동서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이내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 말했죠. 진짜 모르는 모양이네.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 그리고 이 집 아들들이 하는 행동 보면 몰라요? 정말 감이 안 와요? 지금 우리 둘을 놓고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무슨 경쟁? 혼인신고 말하는 거야? 설마요. 누가 혼인신고하자고 이렇게까지 해요. 이건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시부모님이 타시는 차, 그리고 사시는 집 시세 보면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시어머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싹 다 명품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와, 형님 진짜 멍청하구나. 부모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혼인신고도 못하게 막아둔 걸 보고도 감을 못 잡다니. 대박. 딱 봐도 이 집 유산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라는 게 확실하다고요. 저랑 형님이 하는 거 봐서 아셨어요? 동서야말로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애초에 유산을 주든 말든 며느리를 보고 준다는 건 더 이상하지. 비교할 대상인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모르네. 두 사람 다 능력 좋지만 비슷하잖아요. 심지어 같은 회사 다니고. 그러니 며느리를 골라온 기준도 보시는 거 아닐까요? 여자를 고르고 선택하는 건 역시 능력이죠. 나 같은 똑똑한 여자를 고른 남자도 있고 형님처럼 순진한 척하는 멍청이를 고른 남자가 있는 것처럼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잘하는 아들 내외한테 유산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기가 차서 웃었죠.
그럼 동선 지금 그걸 보고 이제까지 애교 부리고 자란 게 그럼 그런 이유야? 오로지 시부모님 유산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했던 거냐고. 네. 왜요? 그럼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진짜 속물이 따로 없네. 저는 속물이 아니라 내조를 하는 거거든요? 형님은 돈도 안 될 자존심 챙기고 있을 때 전 이렇게라도 내조하는 거죠. 내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뭔들 못할까요? 물론 이런 정보를 제가 형님한테 알려드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래, 그 이유나 들어보자. 도대체 왜 알려줬어?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형님은 내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누가 봐도 아주 잘 알거든요. 장성한 자식들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는 시부모님 성격 보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안 봐도 뻔한데 불륜으로 이혼한 나이 많은 여자? 그 나이에 애를 낳을 수도 없을 테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한 군데 없는데 과연 진짜 며느리로 받아줄까요? 절대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불륜 저지른 적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 네네 그러시겠죠. 근데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를 치는 거고 이혼이란 것도 한쪽만 도장 찍어서 갈라설 수도 없는 거죠. 동서는 그 말을 하고는 아주 귀엽게 웃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비밀인데 솔직히 형님이 진짜 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동차의 흠집도 꼭 사고가 나야 생기나요? 지나가다 잔가지에 스쳐도 생기는 게 흠인데 그리고 흠이란 건 고의로라도 만들면 그만이기도 하죠. 제가 바란 건 저보다 좀 떨어지길 바란 것뿐이에요. 흠도 생기고 새똥도 떨어지고 해야 그 곁에 있는 제가 더 빛나 보이지 않겠어요? 기가 차서 동서 성격 정말 최악이구나.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어. 그깟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라니.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법이고. 제 말에 동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 형님은 순진한 척 계속 하세요. 전 속물 소리 들어도 제 손에 쥔 건 절대로 안 빼앗기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누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두고 보면 되겠네요. 돈 잃고도 저한테 속물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지 말이죠. 지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 어디서 혼수질이야? 그날 동서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고 저 역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동서의 말처럼 시부모님이 은근히 자신들의 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또 동서와 절 비교하거나 일부러 트집을 잡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서는 절 계속 견제하며 시부모님에게 알랑방귀를 꼈고요. 그런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니 더는 그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애초에 혼인신고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알량한 유산을 받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기계처럼 답변을 하고 더는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애쓰지도 않게 되었어요. 적당히 맞춰주고 또 적절히 피하면서 아슬아슬하게라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헌데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바로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저와 이혼을 선택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희 신혼집 앞까지 찾아와서 절 잡더군요. 나랑 이야기 좀 해. 우리 할 이야기 남지 않았어? 저는 그 인간의 손을 뿌리쳤죠. 무슨 할 말?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당신 친구한테 물어보러서 왔지. 왜 이렇게 멀리 왔어? 연고지도 없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돌아가자. 친구들이 다 기다리는 우리 고향으로. 너나 당장 돌아가. 너랑은 할 말 없어. 그리고 당신이란 말도 쓰지 마. 그 말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던 건 까먹은 모양이지? 이제 와서 도대체 왜 이래? 여보, 그러니까 이렇게 왔잖아. 나 후회해. 나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진심으로. 여보, 내 자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란 인간이랑은 이미 끝났어. 다신 돌아갈 마음도 없고 지금 나 결혼했고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신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름 끼치게 여보 당신 소리도 하지 말고. 나랑 넌 남이야, 남. 그래, 내가 너 상처 줬다, 인정해. 하지만 그런다고 왜 내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해? 무슨 거짓말? 이미 애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너 재혼한 거 아니고 동거라며. 이 나이에 동거?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나 하는 짓을 지금 그 나이에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그 남편이라는 놈도 그래. 얼마나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결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살아? 그런 놈 버리고 그냥 다시 나한테 와. 까놓고 우리 좋았잖아. 솔직히 그때 내가 좀 어리고 철이 없었어. 인정한다니까? 난 뭐든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여. 그게 내 장점 아니야? 장점이고 뭐고 이혼이나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너 이제 별로라는 거 인정하고 난 이미 다 끝난 관계에 미련 안 가져. 내가 동거를 하던 결혼을 하던 너랑은 하등 관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빠져. 싫어, 그렇게는 못해. 나 이전이랑은 달라. 내가 그땐 몰랐다고.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걸 어쩌라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혼인신고도 덜덜 떠는 놈이랑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놈은 나보다 못한 놈이야. 닥쳐. 그저 신중한 것뿐이야.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결혼이 취향이 안 맞는다고 도망친 주제?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너무 그리웠다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희죽거리는 인간을 보며 저는 인상을 찌푸렸죠. 너 진짜 미쳤니? 그래, 나 정말 미쳤어. 당신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어. 여보 사랑해. 전 남편은 억지로 제 양팔을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뿌리치고 밀어냈지만 하필이면 그 장면을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집으로 오다가 보고 말았던 거죠. 분명히 거부하고 다투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봤을 테니 크게 오해를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마지막에 떠나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떠벌리고 갔죠. 저를 이전에도 계속 사랑했고 앞으로 사랑할 거라는 그런 개소리였습니다. 이혼 이후에 누구보다 자유롭게 잘 나갈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을 거고 만나본 여자들에게 크게 대여서 짓거린 소리라고 저나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절 불러놓고 삿대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두 번째였니? 아님 세 번째? 설마 결혼했을 때 뒤에서 외도라도 저지른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랑한다잖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못 잊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널 잡았잖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모르는 척 발뺌할 참이야? 네 말처럼 결혼에 질려서 이혼을 한 사람 반응이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어떤 남자가 떠난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절절한가? 이혼하고 후회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왜 상상을 하셔도 꼭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상상해야 맞니? 난 솔직히 너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 내가 아무리 널 시험하고 미워했어도 잘 보이려고 노력은 했어야지. 내 아들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를 쓰고 혼인신고는 해야겠다는 마음이라도 있었어야 정상 아니니? 근데 너 이제까지 보여준 행동을 봐라. 그래, 어디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난 내 갈 길 간다라는 시간이었어? 전 그냥 결혼 제도 자체를 못 믿어서 그랬다고요. 핑계도 좀 성의가 없네. 이제 보니 그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언제라도 팔 벌려 환영할 전 남편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 어디 하나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맞지? 너 정말 천박하고 더러운 애구나. 우리 아들은 속여도 난 못 속여. 너 같은 거 뻔하지. 저 같은 거요? 저 같은 게 뭔데요? 그래,
목욕탕에서 온탕 냉탕 오가듯이 쉽게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는 너 같은 애. 내가 애초에 동거를 왜 허락했는지 알아? 너 같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들 걸러내려고 그런 거야. 알아? 너 같은 불순물이 우리 집 식구 안 되도록 거르려고. 제가 동서처럼 눈치가 빠삭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심은 있는 편이었습니다. 멀쩡한 두 아들의 결혼까지 맞고 동거를 장려하면서까지 결혼에 신중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서는 그게 유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상처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처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제 이혼 사유나 며느리의 인성평가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간의 구박과 무시를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꾹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 인내심이 한계까지 내몰렸고 이내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죠. 저는 눈이 반쯤 뒤집힌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덤볐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도 그래서 혼인신고 미뤄줘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머님만 거르고 계신 줄 아셨어요? 저도 거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동서도 어머님도 걸러냈고요. 저도 더는 못 참아드려요. 의심도 정도껏이고 시험도 한두 번이지. 앞뒤 상황 파악 하나도 안 하고 본인 머릿속에 떠올린 더러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 더는 듣기 괴로워서 저도 못해 먹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 같은 애 말고 꼭 동서 같은 여자 큰 며느리로 들이세요. 이게 진짜 너 미쳤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내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나가겠다 그 뜻이지? 네, 아주 잘 해석하셨네요. 이번엔 딱 정답이세요. 야!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다 뒤로 넘어가고 시아버지가 거실로 뛰어들어오는 동시에 전 그곳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와서 제게 억지로라도 화해를 하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아쉽긴 했지만 인연은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고요. 남편은 절 계속 잡았지만 전 결국 남편과의 동거 생활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그때의 결정을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한참 후에 듣게 된 남편의 소식이 죽음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상황을 전달해 주셨는데 두 형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동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에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겨우 시댁으로 향했고요. 그곳엔 이미 동서가 먼저 와 있었는데 초상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싸움판처럼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동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죽은 그 사람이 남긴 빚을 책임져라? 아니, 책임을 전부 지라는 건 아니야. 우리 둘이서 아파트에 가진 현금 탈탈 털고 애들 보험금까지 해서 최대한 다 갚을 텐데 한 5천, 아니 3천이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회사에 가면 거기 동료들한테 빌린 금액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머님은 진짜 양심 없으시네요. 3천이고 3천원이고 제가 그걸 왜 책임을 져요? 제가 빌려서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었는데 상속 포기해버리면 갚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알지, 아는데 친한 사람들한테 빌린 그 돈 좀 갚아달라 유언을 남겼으니 더 그러는 거 아니겠니? 우리 애들 가는 길에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작은 애 네가 좀 도울 순 없을까? 막말로 제가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랑 부부인 것도 아니고 두 분 자식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빚이 있으면 그건 응당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가, 네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우리도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 말에 동서는 헛웃음을 흘리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진짜 이씨. 방금 내 앞에서 오죽이라 그랬어?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이봐요. 적당히 하세요. 지금 나한테 이런 부탁하기 전에 상황 파악 먼저 하셔야지. 난 돈 받으러 온 거지 주러 온 거 아니거든? 위자료, 정신적, 육체적 그게 뭐든 싹 다 넣고 꽉 채워서 달라고. 물론 애새끼 양육비도 빠뜨리지 말고 말이야. 사실혼이라고 해도 받을 권리 있는 거 알지, 아줌마?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반응에 놀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아줌마? 아가! 아! 그놈의 아가는 씨! 내가 왜 아가야? 백날 시험하고 사람 약 올리더니 아가? 아가한테 처맞고 싶어? 아줌마, 우리 피곤하게 가지 말자. 심플하게 가자고. 설마 너 이제까지 우리 앞에서 가식 떨었던 거니? 어이가 없네. 당신이 간식 흔들면서 앉아 일어나 손 달라고 훈련시켜서 내가 해줬고 서로가 만족했잖아. 아니야? 당신이 꿈꾸는 며느리 그거 내가 해줬으면 됐지. 진심까지 있어야 하냐고. 아줌마, 걔가 손을 내미는 게 주인이랑 손잡고 싶어서일까? 아니야. 간식 때문에 내민 거야. 이 멍청한 양반아.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이제 와서 됐어. 나쁜 것. 진심을 개에 비유를 해?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나도 여기 있기 싫거든? 돈이나 준비해. 아님 내가 낳은 당신 손주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고아원이나 길바닥에 확 내다 버려버릴 테니까. 자기 새끼만 귀해서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니 손주도 귀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돌려받고 싶으면 돈 준비하라고.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네 자식인데도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모질고 못된 인간이었어? 난 살다 혼인신고해주는 걸로 유세 떠는 집은 처음 봤어. 서울에 집도 있고 차도 괜찮고 노후 준비 잘 됐고 목돈도 있는 줄 알았더니 사업 한 방에 끝이라니. 이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법이지. 어쨌든 그래도 연금이라도 남았겠지. 그거라도 내놔. 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안 그럼 아줌마 손주는 없어. 대 끊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살든가. 동서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야 동서의 원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꽤 큰 충격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 압류딱지로 보이는 것들이 붙어 있었기에 그간의 고생이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 그리 좋은 말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며 원망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다시 우라같이 밀었죠. 뭘 얼마나 더 빨리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온 동서랑은 이야기가 잘 되셨나요? 그래, 꼬투리 잡았다 이거구나. 넌 지금이고 예전이고 변한 게 없어. 내 아들 죽었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인생 참 헛살았네. 며느리라는 것들이 어쩜 다 하나같이 못됐어? 우리 아들들 불쌍하고 가여워서 어째. 어머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평생 그렇게 시험하면서 사세요. 전 제가 할 일 제대로 할 테니까. 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남편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지만 겨우 마음을 추슬렀죠. 그렇게 허무하게 가면서도 친한 동료들에게 돈을 빌린 걸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니 그 정도는 제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은 풀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데도 저는 최대한 빠르게 발길을 옮겼죠. 그리고 회사 로비 앞에서 죽은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빚을 갚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한 직원의 도움으로 제 남편이 앉았던 책상을 안내받았고 온 김에 물건도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책상 앞에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제 사진과 사원증을 챙기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최대한 울지 않으려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물건을 박스 안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시선이 느껴져서 한 직원과 눈이 마주쳤죠.
혹시 박준태 씨 아내 되시는 분인가요? 네, 정확히 아내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제가 빚을 갚아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 직원이 황급하게 올라가고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회장님, 이분입니다. 빨리 와보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며느님이 오셨다고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회장님이란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말수도 없고 늘 바쁘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회장이라고 나타났으니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헌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는 고맙다며 몇 번이고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 고맙다는 말이 대체 왜 나오는지 혼란스러워질 때쯤 저는 누군가를 보고 기절을 하고 말았죠. 마지막 순간에 봤던 것은 바로 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절 보고 있었죠. 1인실이었던 병원엔 시부모님과 남편, 거기에 더해서 서방님까지 계셨습니다. 남편은 절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군요.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어.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무슨...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아니야, 진짜야. 나 안 죽었어.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나랑 내 동생이 같이 죽은 걸로 한 거야. 이렇게까지 쓰러질 정도로 당신이 놀랄 줄은 몰랐는데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린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도 전적으로 축하해 줄 거고 동거할 때처럼 당신 시험하는 일도 없을 거야.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지금 그럼 이게 다 시험이라는 거야? 그래. 우리 집에 빚이 생겼을 때 돈을 갚아주고 유품을 챙겨줄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었어. 당신은 통과한 거고. 좀 놀라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잘했다 싶을 거야.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 꽤 부자거든. 집도 새로 해줄 거고 차도 뽑아주신대. 정말 잘 됐지?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 이제까진 가난한 척 나름의 연기를 해왔다는 것, 또한 자신들이 그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라는 것까지 제 앞에서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시험이고 제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알렸죠. 모두가 대단하다, 잘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전 그 상황에서 기쁜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느낀 건 분노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겐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혈을 하면서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던 거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편의 회사까지 간 거였죠. 그러니 그런 제 앞에서 웃는 그들이 끔찍했습니다. 시험 통과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왜 안 좋아? 우린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또 혼인신고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삶이 바뀔 거야. 우리 지금 사는 곳도 나름 축소한다고 하고 불편해도 참고 살았던 거거든. 이제 안 숨겨도 되니까 정말 대궐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될 거고 훨씬 삶이 여유롭지. 당신 지금 하는 일도 그만둬도 짝! 저는 속없이 허허 웃는 남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랐지만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 남편만 벌겋게 달아오른 한쪽 뺨을 잡고 되물었죠. 여보, 왜 이렇게 화를 내? 설마 내가 좀 늦게 말해서 그래? 사정이 있었어. 그게 당신을 빨리 찾아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재수씨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시험이 좀 늦어진 거야. 근데 봐, 결국 당신만 시험을 통과했잖아. 누가 결혼해준대? 그리고 모르는 모양인데 나 그 소식 듣고 조사냈어. 나도 당신 아이 임신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노름에 내 아이가 위험할 뻔했다는 거야. 살았어도 난 이거 절대로 용서 못해. 돈? 겨우 그걸로 내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 정말 끔찍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면 그냥 무인도에 들어가 당신들끼리만 살아.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다신 나 찾지 마. 물론 그 뒤로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찾아와 빌고 울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의 경우는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내버렸고 미안하다고 건넨 돈은 고아원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절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된 시어머니가 제게 딱 한 번만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매달리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꾸도 없이 문을 닫아 걸려고 손에 힘을 줘서 닫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더군요. 쾅 하기 바로 직전에 멈추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크게 다친 듯 손을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끝까지 멋대로 하시는 건가요? 저를 얼마나 더 괴롭히셔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네? 얼른 병원이나 가세요. 안 갈란다. 널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이것 정도는 당해도 싸지. 나 일부러 넣었어. 네가 조산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솔직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수치스럽게 너한테 미안하더라. 그래도 사과해야지.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알려는 주고 싶었어.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 아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준태, 준석이 말고 첫째 아들이 하나 있었어. 마음 떠난 며느리 잡겠다고 미친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녀석이었지. 팔불출 소리에도 허허실실 좋아 웃던 착한 내 아들. 그리고 그걸 발견한 게 하필이면 준태랑 준석이었어. 자기 형이 그러고 있는 걸 본 거지. 시어머니의 말로는 그 일이 있기까지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착한 며느리의 성실한 아들에 태어난 쌍둥이들까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집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서 벌레가 들끓는 수준이었던 거죠. 태어난 쌍둥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들이었으며 그걸 알았음에도 첫째는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울고 빌고 매달리면서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며느리는 한 달 동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나가길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첫째가 나한테 그러더라. 이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때 난 그랬다. 이혼하는 순간 너 2번은 안 볼 거라고. 내가 이 미친년이 그 애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겠지. 앞으로도 그렇겠지. 그 아이 혼자 그렇게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한 손으로 퍽퍽 치면서 우셨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 이제 의심병에 애들 결혼하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독하게 시집살이도 시켰고 본색 나오면 알아서 걸러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벌어놓은 꼴을 봐라. 난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너한테 상처만 준 거야. 나 같은 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거고. 어머님, 그냥 노력하신 거잖아요. 저도 화는 나지만 이해는 해요.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마. 물론 너한테 용서받겠다는 그런 말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더라도 안 될 문제라는 거 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어봤는데 네 고통을 모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약속하마. 앞으로 네가 싫다면 난 무조건 빠지고 곤란하면 아예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해주겠다고. 뒤로 물러나서 그저 너희들 응원만 하게 해다오. 일단 병원 가요. 우리 아들만 받아줘. 응? 제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요. 정말 그러다 큰일 나요. 결국 그날 퉁퉁 부은 손을 한 시어머니와 응급실로 함께 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것에 비해서 손가락 골절 정도면 싸게 먹힌 거라는 시어머니는 제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결혼이 두렵다면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약속도 했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고 현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의 관계 역시도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이곳 김포로 이사도 왔고 이제 조만간 혼인신고를 하게 됐죠. 다행히 혼인신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도 이전보단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거든요. 상처는 단순히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때론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또 아무리 깊은 상처라고 하더라도 용기 내어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의 상처를 살피면서 회복해 가려고요.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이런 저의 가족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픈 상처가 있다면 꼭 주변에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